도착했으니 다들 일어나. 이곳이 바로 잊혀진 땅 트루아다. 짐들 챙겨서 내리도록 해. 사장님, 레오나트는 다음이요. 내리지 마시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분들만 내리고 바로 출발할 자, 겁니다. 이제 날 따라오라고. 세상의 끝 트리시온에서 주시자 베아트리스를 만난 모험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마주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아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아크를 찾기 위한 여정을 하다 한 사제의 호위 임무를 맡게 되어서 옛 전쟁으로 멸망하여 폐허가 된 잊혀진 도시 트루아로 오게 됩니다. 트루아에 도착하게 된 모험가는 짐꾼 만보의 도움으로 트루아 모험대의 무기를 지원받고 다른 모험가들이 이미 트루아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듣고 찾아와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만보에게서 여러 이야기를 듣던 중 옆에서 배멀미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이번 의뢰의 주인공인 사제 모피어스를 발견합니다. 배멀미로 힘들어하는 모피어스에게 물을 갖다주고 고맙습니다. 모피어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들으며 자신은 세이크리아 교단에서 이 잊혀진 도시 트루아에 예언자의 마지막 보물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서 파견된 사제라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피어스에게 이야기를 듣던 중 모험대 대장인 제르카의 집합 명령에 그리로 향합니다. 움직이지 못해. 모험대의 대장이라 소개하던 제르카는 이미 선발대들이 먼저 와서 탐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발견한 게 없어서 오늘 우리가 선발대보다 더 깊은 곳을 탐험하며 숨겨져 있다는 보물을 찾을 거라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르카는 이야기를 하다 멈추고 갑자기 냄새를 맡더니 짐승의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데 대장, 야영제 트롤이! 이런 젠장. 얼빠진 표정하지 말고 무기를 들어. 사냥을 시작한다. 세이크리아 사제 모피어스의 호위를 맡아 잊혀진 고대 도시 트루아까지 온 모험가는 모험가의 대장 제르카의 지시를 받던 도중 베이스 캠프가 트롤들에게 습격받는 사태가 일어나 그들과 싸우러 갑니다. 급작스럽게 습격을 받았지만 모험가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금방 그들을 정리할 수 있었고 방금의 전투에서 다친 모험가들을 치료해주고 캠프 복구 작업을 하던 도중 트루아 탐사 기록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탐사 기록에는 사흘째 트롤의 습격이 이어져 그들의 근거지를 찾기 위하여 수색을 하던 도중 트롤들이 강줄기를 따라 이동한 흔적을 찾아내 강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아보았으나 실패하였고 강을 건너기로 하였으나 유속이 빨라 뗏목 대신 탐사선을 만들어 건너려 하였으나 그들이 오기를 거부하듯이 탐사선을 띄우면 유속이 빨라지고 배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한 자리에서만 계속해서 돌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탐사 기록을 훑어본 뒤 잊은 것 같아요.
모피어스에게 간 모험가는 보물도 중요하지만 몇몇은 이미 늦은 것 같다고 씁쓸하게 말하며 유용하게 쓰시길. 모험가에게 앞으로도 이런 위험한 일들이 계속될 테니 위험에 항상 대비하라며 물약 몇 개를 쥐어줬죠. 이쪽입니다. 그러던 와중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다며 모두 모여. 가리키는 이 곳으로 방책을 가보니 부수고 넘어간다. 어떤 방책이 세워져 있었고 제르카는 방책을 부수라 지시했습니다. 방책을 부수니 탐사 일지에 나왔었던 탐사선이 3척이 있었고 탐사대들은 인원을 나누어 탐사선에 탑승하여 강 건너편의 땅으로 트루아에는 향합니다. 신의 의지가 깃든 유적이 존재해요.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던 곳이라 조심해야 합니다. 우와, 이 거대 석산들은 신들을 형상화한 것이군요. 오래전 주신 루페오는 절대 꺼지지 않을 태초의 빛 아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크에는 거대한 힘이 담겨 있어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도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마치 신처럼 말이죠. 그 위치를 알 수 있다면 어이. 그참 하루 종일 떠들어댈 건가? 이야기는 이쯤 해야겠네요.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저길 보세요. 여긴 평범한 곳 같지 않군요. 제대로 찾은 것 같군. 허튼 짓 하지 말고 날 따라와. 에이, 뛰지 말라고. 트루아를 탐험하기 위하여 탐사선을 타고 모피어스의 간단한 해설을 들으며 강 건너편에 도착한 모험가 일행은 도착하고 쉴 틈도 없이 트롤의 갑작스러운 습격에 맞서 전투를 벌이며 돌파를 시도합니다. 트롤의 습격으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지만 모험가는 개의치 않고 트롤들을 격퇴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험가들과 제르카는 그런 모험가를 두고 뒤로 빠지면서 트롤들이 못 오게 한다는 명목으로 좁은 길을 폭파하였죠. 쫑알쫑알 시끄럽군. 다 같이 죽고 싶어? 어?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난 모두를 기습한 트롤들을 모험가 혼자 정리한 후 어찌저찌 넘어온 모험가를 본 제르카는 발이 빠르다며 이 일이 끝나고 보수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참고해주겠다는 선심 쓰는 듯한 말을 하죠. 그런 제르카의 말투에 약간 기분이 나빴던 모험가였지만 어찌됐든 트롤들을 정리하고 넘어온 모험대의 앞에 커다란 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어이, 사제. 뭐라고 쓰여있지? 선택받은 자를 기다리리라. 문 앞에 있는 글자는 사제 모피어스가 해석해보니 선택받은 자를 기다린다라는 고대어로 적혀 있었고 제르카는 이런 것들은 뻔하다며 폭탄을 써 문을 부수기 위하여 모험가에게 문 앞에 폭탄을 설치하고 오라는 위험한 임무를 맡깁니다. 설치한 즉시 바로 도망쳐라. 죽기 싫으면. 빨리 터지는데 괜찮으려나? 뭐야? 꿈쩍도 안 하잖아. 그렇게 폭탄을 문 앞에 설치하였으나 폭탄이 터져도 문은 꼼짝하질 않았고 난관에 빠진 모험대는 젠장.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할지 멀쩡하다니.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까요?
저기를 보세요. 길이 생겼습니다. 문을 확인하던 모험가에게 한 빗무리가 모여 열렸다. 모험가 주변을 맴돌다 문을 열어주었으나 이게 무슨... 모험대나 사제 모피어스조차 그 빗무리를 보지 못하였고 모피어스는 모험가님이 문을 연 것처럼 보였다며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열린 문을 뒤로하고 부푼 기대감으로 안으로 들어간 모험대 일행은 곧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장, 아무래도 허탕친 것 같은데요. 그들이 보기에 문 뒤의 풍경은 그저 절벽 밑으로 숲이 우거진 풍경만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제르카는 사제에게 문을 넘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음에 화를 내며 이런 빈 깡통 같은 곳으로 우리를 부른 값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며 따지자 모피어스는 진정하세요. 약속한 보수는 지급할 예정이라며 그를 달랬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재미없을 거야. 그렇게 화내는 제르카를 달래는 모피어스를 뒤로 하고 절벽 앞에 무언가 있던 걸 본 모험가가 절벽으로 향하자 모피어스는 그런 모험가의 행동에 기겁을 하며 모험가를 불러 세웠으나 모험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절벽 앞에 허공에 떠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모험가와 모험대 일행들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대 유적이에요. 제가 찾고 있던... 대단한 걸 어떻게 한 거야? 돈 냄새가 나는군. 도착했군요. 어서 가보죠. 아무도 찾지 못했던 숨겨져 있는 사원을 발견한 모피어스와 모험대 일행은 그대로 사원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느낌이 왔어. 저 앞에 보물이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죠. 가져와. 에이, 그런 쇠포탄은 다 쏘버렸는데. 문 안쪽에 사원이 있음을 짐작한 사제 모피어스는 봉인된 문을 열기 위한 비밀 장치가 주변에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모험가와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모험가는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신비하게 생긴 오벨리스크와 망가진 석상을 일으켜 세우자 아까도 보았던 빗무리가 봉인된 사원의 문 앞에 모이는 것을 본 모험가는 그 빗무리에 다가가 공명을 하니 찾은 것 같다. 이내 빗무리가 움직이더니 문으로 사라져 봉인을 해제하죠. 왠지 분위기가 싸한데. 저건 보물이다! 잠깐만요. 보물에 함부로 손대지 마. 내가 먼저 확인한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밖을 보세요. 이런 악마들이 급작스러운 습격이었지만 어떻게 여기에 나타나고서- 제르카와 모험대들 그리고 모험가는 맞서 싸우며 악마들을 하나 둘 베어 넘겼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제르카는 모피어스에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을 뻔했잖아. 이렇게 된 이상 계약은 해지다. 그게 무슨... 내가 고작 푼돈 벌자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어서 석판을 가져와. 함부로 건드리면... 도망쳐!
함정입니다. 위험해요. 야, 살려줘! 안 돼, 난 살고 싶다고! 조심하세요. 인간의 탐욕이란 끝이 없군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로 통하는 길이죠? 모피어스가 석판의 함정을 해제하자 어느새 석판이 둘만 없어지고 남았군요. 바닥이 사라지며 알 수 없는 곳으로 이어진 게이트가 나타났고 남겨진 모피어스와 모험가는 석화된 모험대를 뒤로 하고 진짜 보물을 찾아 게이트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사제 모피어스와 함께 게이트에 뛰어든 모험가는 아트라시스 사원 밑에 숨겨진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체 어디로 가야 하죠? 어두컴컴해서 앞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아 곤란해하던 모피어스의 뒤에 떠있는 빗무리를 발견한 모험가는 그 빗무리를 따라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죠. 괜찮으세요? 도중에 바닥이 무너지는 등 약간 위험한 느낌이 나는 곳이었지만 살아계셨군요. 숨겨져 있는 보물을 향한 그들의 올라오는 여정에 길이 있나 아무런 찾아봐야겠어요. 방해가 되지 않았죠. 여기에요. 찾았어요. 이걸 잡고 올라오세요. 바닥 밑으로 추락한 모험가와 모피어스가 다시 만나 거대한 홀로 진입하자 그곳엔 그토록 사람들이 찾고 싶어하던 예언자가 남긴 보물 같은 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하지만 그들이 오기를 거부하는 듯 보물을 지키는 파스꾼인 아스톨리크가 그들 앞에 나타나 모피어스를 패내기 치고 모험가를 가로막았습니다. 모험가는 이 보물을 지키는 파스꾼을 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을 펼치며 고군분투하여 결국 파스꾼을 쓰러뜨리죠. 운명의 빛이 비로소 세상의 끝에 닿으며 날개의 주시자는 태초의 힘으로 그를 인도한다. 시면 속에 잠든 혼돈이 다시금 눈을 뜰 때 사자의 심장에서 마침내 모든 것이 시작되리라. 운명을 향해 가거라. 선택받은 자여. 그 사이
파수꾼에게 던져져 정신을 잃었던 모피어스가 정신을 차리고 모험가에게 괜찮으세요?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냐 묻고 모험가는 파수꾼을 쓰러뜨린 것과 예언가의 보물이 사실은 예언가의 예언을 담은 스크롤이며 내용이 무엇인지 모피어스에게 전해줍니다. 아쉽지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새로운 운명, 그리고 사자의 심장이라. 레온하트인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